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8월 29일 월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수석 부인 명의의 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강은 우수석의 가족들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가족회사로 가족 생활비와 차량 리스비 등을 경비로 처리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주말 동안 우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임대한 호화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을 다닌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이 과거 자신의 사장직 연임을 위해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컴 대표인 박수환 씨와 함께 송주필을 전세기에 태워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 SL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를 봉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배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군 당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등 북한 SLBM 발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으로 첫 당무를 시작한 건 실망스럽다며 국가 안보 문제는 국익을 기반으로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당대표 선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당대표로서 당론을 뚜렷이 정리해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가라는 길 외면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무등산에 다녀온 뒤 정치와 국민의 삶,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제 모든 걸 바치겠다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깊이 새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대선은 양극단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결이 될 거라며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와 세대 교체, 체제 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격차 해소 아닙니까? 더더욱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환자가 묵었던 모텔 안 여러 곳에서 허용 범위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47살 A씨가 레지오넬라증 환자로 신고됐다며 이 모텔의 환경을 검사해 보니 물 저장 탱크와 수도꼭지, 객실의 냉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이나 샤워기를 통해 감염되기 쉬운 레지오넬라균, 최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최근 레지오넬라증 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더위로 인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약 80%는 50대 이상이며 만성호흡기 질환, 혈액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자, 면역기능 저하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과 관련해서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철 차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가 어제 시즈오카현 히가시우지 연습장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공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린 훈련이죠. 시민 2만 7천여 명이 몰려와 이 훈련을 지켜봤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적에게 점령된 외딴섬을 탈환한다는 시나리오로 육해공 자위대원 통합작전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2,400여 명이 참가하고 실탄 약 36톤이 사용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개조공사를 하던 건물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1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 꼭대기에 무너진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인도로 떨어져 아찔함을 더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1시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의 3층 천장과 4층 옥탑방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3층 여인숙 개조를 위해 벽면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탓에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치며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45살 고모 씨가 14시간 만인 새벽 1시쯤 건물 더미 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55살 강모 씨는 어젯밤 11시쯤 처음으로, 40살 김모 씨는 새벽 3시 20분쯤 마지막으로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상가 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철거 작업 중에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명과 1층에 있던 택시기사 2명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72년 완공돼 지어진 지 44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여인숙 철거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인비 선수가 잠시 뒤 10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인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허심탄회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박인비는 손가락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을 모두 석권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